네, 이제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이 이름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지 행정론도 역시 시대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리더십 부분이라든가 어떤 예산 부분도 뭐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리더십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이론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변화폭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으시면 좀 난해한 것도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못 맞춘다 하더라도 보통 한 18문제에서 한 22문제 사이에서 대부분 맞춥니다. 그 내용도 뭐 그다지 어려운 거 없고요. 평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앞에서 여러 과목들을 했지만 실천론에 하고 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그 길만 명확하게 알려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책의 법제 부분에 그 색깔을 칠해놨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다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시고 하는 것인데 단지 이제 돌봄통합지원법하고 의료고법이 이 두 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좀 많아졌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아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행정론하고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많은 요약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학습으로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길라잡이니까 학습으로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3, 4시간 정도 이상은 필요한 과목들이기도 하죠. 자, 320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행정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사회복지행정하고 일반행정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이라는 부분 안에 사회복지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특징하고 비교,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회복지행정은 국가의 이념, 방향, 정책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정책론에서 얘기했듯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선별적 복지를 시행을 했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보편적 복지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 아니야, 뭐 위에서 지시했어도 우리는 안 따라갈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확 바뀌죠. 그 다음에 경찰 행정도 마찬가지고 법원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바뀝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국가의 이념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비영리라는 거죠. 예, 행정은 비영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곧 321페이지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사회복지행정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관료적 접근 방법, 민주적 접근 방법, 혼합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대충 개념만 성립을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액셔너리하고 사회복지행정의 핵심, 그리고 지금 핫이슈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324페이지 한국 사회복지 연역 있잖아요.
한국사회복지의 연혀. 예,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음영으로 칠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석본인데, 예, 연역의 해석본인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1921년에 태화 여자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보관이죠. 요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1967년에 한국 사회사업가 협회, 그 다음에 1970년, 예, 여기 뭐예요? 예, 사회복지사업법. 이 두 가지는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2년에 윤리강령. 이거는 그냥 사회복지 윤리강령을 의미하는 거,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VS, 예,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대 1991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요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0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근데 VS 때 2015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근데 이건 맞춤형.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 뭐냐면은 1995년 년과 99년, 예, 보건복지사무소. 그 다음에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요거 쟁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2005년, 예, 재정분권화. 요 부분,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요것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그 다음에 2015년에 2005년과 2015년 복지협의체, 보장협의체. 그 다음에 2007년과 2015년 복지계획, 보장계획.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허브와 그 다음에 2019년 커뮤니티 케어. 자, 이전에 요약 정리와 다르게 이게 학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여기에 쓴 내용들, 요거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 한 챕터에서 5문제 이상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예, 고전이론과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이론 대 관료제 이론.
요거 구분하시는 거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쪽집게 세 번째 보시면은 펄만 4P는 그냥 넘어가고 뭐 생산하이 체계라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생산은 서비스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28페이지에 보면 조직환경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상황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론이 2번 나옵니다. 행정론에. 그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치경제론 같은 경우도 지금 핫 이슈. 예,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29페이지에 보시면은 총체적 품질관리라는 게 있어요. 총체적 품질관리. 이걸 TQM이라고 하는데, 예, 요것에 대한 내용. 예. 정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떠오르는 선라이즈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성이 목표지향이고 조직의 목표가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실현하려고 하는 과업을 바람직한 상태로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달리 해석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가 애매모호하다. 그 다음에 효과성을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표준 척도가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행정론에서 가장 깊이 다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원회와 이사회. 이 위원회와 이사회는요, 지금 이제 국가 정부, 이 윤석열 정부 때 이 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이사회라는 부분들 자체가 이제 법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 체계에서 공적 전달 체계랑 민간 전달 체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요거 이제 정책론에서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재원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복지 재원 조달 방법. 예, 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 간트 차트와 퍼트 차트, GANTT, 그 다음에 PERT, 소문자, 대문자, 요것에 대한 내용 알아두셔야 된다. 간트 차트, 퍼트 차트 요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의사결정의 종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사론에도 나오는데 의사결정의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종류는 델파이 소집단, 그 다음에 뒤쪽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조사론에다가 제가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나가시면은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정의보다는 리더십의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리더십의 종류라는 부분들은 이론. 예, 리더십의 이론 종류, 특성 이론, 그 다음에 상황 이론,
그 관리격자 이론. 그 관리격자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그 나옵니다. 예. 행동이론, 관리격자 이론, 상황이론. 그다음에 여기 또 상황이론 있죠? 관리격자, 행동이론. 요것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리더십이라는 거, 상황이론에서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변혁적, 변환적, 변형적 리더십. 예. 예, 요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인적 자원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이거 차이점. 요거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라는 거. 요번에는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허즈버그, 메이어와 맥그리거 이런 사람들. 예, 인간관계론. 허즈버그, 메이어, 맥그리거. 예, 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진과 관련된 부분들. 예, 소진. 이 정의, 순서.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슈퍼비전. 예, 슈퍼비전. 네, OJT.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관리도 이제 중요하고, 예, 뭐 안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이제 지금 특이한 게 설명 시간은 짧은데 그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마치 실천론처럼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네, 그죠? 예.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명칭 이런 부분들이 있지 뭐 이렇게 막 루즈하게 뭐와 뭐를 연결시키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써 있는 거 안에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홍보.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인데 그 다이렉트 마케팅 대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관리. 예, 마케팅. 요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약 정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이 칠판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고 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쉽고 어려운지를 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정의 내리는 것이 실천론의 정의 내리는 방식과 똑같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정책론이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변화에 민감한 부분들은 이 나름대로 이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 것들,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다채롭게 돼 있지만 또 하나하나 딱딱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행정론 같은 경우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서브퀄입니다. 예, SUVQUAL 서브퀄. 요거는 이제 부록에 있는데 요 서브퀄에 대한 문제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론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뭐 시류가 어떻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만 나오니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론에서 정했는데 시간을 딱 보시면 거의 실천론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시간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요약 정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법제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